네, 8일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열흘이 지나면서 시장 과열은 일단 꺾였습니다. 하지만 대출 현장에선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수차례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8일 대책 이후 나온 후속 조치를 이태경 기자가 3가지 포인트로 풀어드립니다. 부동산 현장에서 8일 대책에 대해 갖는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대출입니다. 집값의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요건 중 소득 한도가 부부 합산 연 6천만 원이었는데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자 7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역시 다주택자 같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투기 지역에선 기존 대출이 있으면 새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대출을 낀 집을 팔고 새로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집으로 옮기는 동시에 원래 살던 집을 즉시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대출 한도 LTV DTI가 30%에서 40%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조건이 보유에서 거주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실행된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다면 집주인이 2년간 직접 거주해야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규제 지역의 집을 팔 때 적용됩니다. 2주택자가 서울, 세종 등 규제 지역 집을 팔 땐 원래보다 양도세를 더 내야 하지만 충청, 강원 같은 비규제 지역의 집을 팔면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받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신규 아파트 청약입니다. 서민 실수요층에게 유리한 가점제 분양 세대를 전체의 40%에서 100%로 전면 확대합니다. 내 집 없이 산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 수가 많으면 당첨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분양 아파트의 사례를 볼 때 무주택 기간 15년, 부양 가족 수 3명, 청약 통장 가입 기간 6년 등의 조건을 갖추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